자, 4작업 그래프 작업입니다. 네, 그래프 문제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1작업 시트 이용해서 네, 그래프 작업해. 차트 종류는 묶어내려 막대형이야.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요. 네,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례, 가로 항목과 범례로 1작업 시트에 차트에 작성된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마카롱 T 제품명이네요. 11 트레이닝 에어졸 건너뛰네요. 네. 11 트레이닝 제로니 정글 그 다음에 트윙클 T 건너뛰네요. 네. 카야 세모 팬츠와 그랭카모 팬츠와 초코비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규칙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공식화해서 차트 작성할 때는 첫 번째 사용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해당 그 표의 머릿걸요. 그 필드의 표의 머릿걸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더라. 제품명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제가 순서는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부분인데 규칙으로서 그냥 연속범위나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네, 연속범위. 그러면 연속범위가 이렇게 두 개가 연속범위다, 그죠? 아래 위. 첫 번째 꾸러미 이렇게. 세 번째는 행 단위로 선택하라.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세로 열 단위 말고요. 행 단위로 선택하라. 가로 행 단위로 선택해. 그러면 첫 번째 구름이 잡혔고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이 말인데 오른쪽은 뭘 선택해야 되는데 범례요. 판매가와 판매 수량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가 얘는 네 군데군데로 나왔네. 조금 어렵게 여길 수 있는 문제용인데 네. 첫 번째가 여기 범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판매 수량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가 판매가 이렇게. 꾸러미가 9개가 나와야겠습니다. 네, 3개.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에어졸, 에이스 줄 T하고, 그 다음 트윙클 T, 요 두 개 건너뛰니까. 요렇게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 여기가 여섯 번째, 요렇게 밑에 있는 세 개가 일곱 번째,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9개. 9개 꾸러미가 나와야 돼요. 이 순서대로. 자, 파악했으니까 실제 데이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명 마카롱 T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네. 떨어지는 셀 같이 선택할 거니까 놀고 있는 왼손으로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끝까지 선택할 때까지 누른 채 판매 수량, 판매가, 에어졸 에이스 줄 T 건너뛰고 11 트레이닝과 제로미 정글. 그 다음에 같은 행에 요 네 두 개 판매 수량과 판매가. 그 다음에 트윙클 T 건너뛰고 카야 세모 팬츠부터 초코비얼. 요렇게 요렇게 해서 9개 선택했어요. 네, 색깔 구분 잘 안되니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네,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구름이가 순차적으로 선택이 되어 됩니다. 자, 제대로 선택이 됐으면 삽입 탭에 차트 그룹의 세로막대형의 2차 세로막대형 첫 번째 거 픽스예요. 픽스. 꼭 요것만 물어요. 누적 세로막대형. 요렇게 선택이 되면 제대로 된 거고요. 이 모양이 안 나왔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고 방금 제가 다시 규칙 설명드렸던 거 그거 맞춰가지고 데이터 제대로 선택하셔가지고 누적 세로막대형 하면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기본 차트가 다 작성됐으면 차트 조건 총 10개 있어요. 네, 순차적으로요. 네, 요구 조건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조건은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를 받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나와요. 네,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로 이름 바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삽입된 상태에서요. 네, 차트 삽입된 상태에서 지금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끝에 위치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이 차트 이동을 선택하세요. 네, 차트 이동 클릭. 차트 이동 실행되어지면 차트로 위치는 기본값은 워크시트에 삽입되어 있는데 바꾸세요. 새 시트로. 왜?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새 시트로 이동하고 네, 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4작업으로 해. 기본 차트 1 이름을 수정하세요. 제4작업으로. 그래서 새 시트 제4작업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요 차트만을 내용으로 하는 차트 시트가 제 1작업 시트 앞에 여기에 삽입이 되어졌는데, 문제 출력 형태의 하단에 필수적으로 주의라는 문구로 시트명 순서는 1, 2, 3, 4작업이 되도록 이렇게 반드시 물어집니다. 네. 그래서 수동으로요, 제 4작업 시트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제 3작업 뒤로 옮기세요.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네 번째, 디자인 도구, 차트 디자인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 조건요. 네.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그리고 스타일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설정해 주면 돼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러면 위에 차트 도구, 네, 숨김 탭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요 레이아웃 탭입니다. 디자인 탭입니다. 디자인 탭. 디자인 탭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과 차트 스타일, 여기서요 문제 요구하는 대상, 네, 각각 설정해 주면 돼요. 레이아웃은 3으로 해. 세 번째 거 클릭. 요거 마우스 올리면 차트 레이아웃 3 클릭. 레이아웃 종류는 총 11개 있습니다.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배치, 네, 해당 종류들인데 총 11개 있어요. 이 중에서 3. 그 다음에 스타일 27번째 거 펼치 먼저 눌러가지고 8개 단위로 한 줄을 보이니까 382, 24, 25, 26, 27 스타일 27 찾았으면 클릭. 이렇게 됐고요. 네.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끝났어요. 5. 영역 서식 2가지 요구 조건 주어집니다.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과 그림 영역에 대한 조건 주어지는데 순차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은 글꼴, 굴림의 11, 채우기, 효과, 질감을 보는 거야겠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를 굴림으로 해. 그러면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의 글꼴이 굴림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차트 제목, 세력값 축, 가로 항목 축 다요. 네. 그 다음 11 입력하고 엔터키. 굴림의 11.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을 보는 거야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 영역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 영역 서식, 또는 쉬운 방법은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고요, 차트 영역이 뜨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그 위치에 차트 구성 요소의 서식이 떠요. 더블 클릭해도.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차트 영역은 쉬워요. 이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세력값 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은 축 서식이 뜨거든요. 축 서식이 뜨는데 뭐 다른 걸 하고자 한다든지 그러면, 네. 자,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영역, 네, 서식, 대화상자에서 채우기 종류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는 분홍 박엽지니까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열, 분홍 박엽지. 클릭, 닫기, 클릭 하면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그림 영역 반드시 이렇게 고정입니다. 고정.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채우기 인 색깔. 그림 영역,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값이 떠요. 그림 영역. 더블 클릭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네, 바로 가기 메뉴의 마지막에 그림 영역 서식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은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하는 게 낫겠죠. 네, 더블 클릭 이렇게. 자, 그림 영역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 닫기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 요구 조건 영역 서식에 대한 부분 끝났고, 여섯 번째 요구 조건 불변입니다. 꼭 문제 요구 조건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네.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채우기, 인색, 테두리 설정이 불변입니다. 먼저 차트 제목의 내용을요, 출력 형태 내용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여기 내용을 문제 출력 형태 유아 및 어린이 의류 판매 현황이라고, 네,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서, 네, 제목 서식 수정하도록 할 건데, 해당 제목 상자의 글꼴 설정은 차트
제목에 테두리를 선택하는 게 수월합니다.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요. 글꼴, 네, 그룹에서 세 가지 요건이 꼭 불변으로 굴림 11 다시 밑에 굴림 굵게 20포인트 크기만 수정해 주면 됩니다. 굴림 굵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네, 13.1을 2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채우기 인사깔 테두리 여기다가 차트 제목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더블 클릭하는 방법으로도 네,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 더블 클릭하면 글자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차트 제목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도 차트 제목 서식이 뜹니다. 네.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테두리는요. 테두리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테두리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닫기. 네,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도 끝났고 7번째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은 4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네, 판매 계열 중에 하나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선정을 받고 이렇게 꼭 고정적으로 물어집니다. 네. 판매수량 단위 점 계열의 차트 종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색깔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막대 큰 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이 계열은 어떤 계열이야? 판매가네요. 판매가. 네. 판매수량은 요 밑에 잘 안 보이는 요게 판매수량. 잘 선택이 안 되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잘 선택이 안 되니까 그냥 범례를 클릭한 다음에 판매 수량을 한 번 더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판매 수량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로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 실행이 되어지면 꺾어 선정에서요. 기본값이 표시기능 꺾어 선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꺾어 선정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쫙 깔렸어요. 밑에 깔린 해당 네, 요 꺾어 선정 선 선택하기 애매하면 점 선택하는 게 수월합니다. 점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고 마른 모 네, 에다가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데이터 계열 서식.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현재 기본축인데 보조축으로 바꿔 보조축 그 다음 닫기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4가지 중에 첫 번째 꼭 이렇게 물어져요. 문제 유형 자체가 네, 고정적으로. 자,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에 대한 요구 조건. 네, 마카롱 T의 판매 수량 계열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력 형태와 작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 보면 마카롱 T 여기에 요거요 341이라고 하는 판매 수량은 꺾어 선정이잖아요. 요 마름모 위에 요거 추가시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마카롱 T의 판매 수량은 꺾어 선정 요 점을 선택을 하면 다른 점들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얘를 선택을 해서 얘만 선택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 했을 때 위치가 341이 이 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삽입되어지니까 341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합니다. 네,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면 계열의 위치를 위쪽으로요. 위쪽으로 한 다음에 닫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서식의 두 번째 레이블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세 번째 문제들 안 봐도 네, 똑같이 나오니까 주눈금선 파선으로 설정하라. 반드시 불변입니다. 네. 세 번째 요구 조건. 눈금선요.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해. 꼭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평선 있잖아요. 네, 이거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세로껍질 주눈금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요. 눈금선 서식 선택합니다. 눈금선 서식 대화상자에서요. 선 스타일 탭에서 대시 종류를요. 파선으로 바꿔주세요. 대시 종류를 파선 네 번째 있습니다. 닫기 클릭. 이렇게 네. 세 번째 요구조건 끝났고 서식의 네 번째 요구조건은 네, 형태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요구조건 주어지거든요. 네. 출력 형태의 세력값축과 보조 세력값축 네, 같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자, 세력값축요. 저희 작업한 거 0원, 만원, 최대가 9만원. 수동사항 없어요. 네. 보조 세력값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조 세력값축. 보조 세력값축은 0, 100, 200, 400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하이펀 50, 100, 400. 그러면 두 가지 수용사항이 있다. 그죠? 네. 요거요. 네. 최소값 보여지는 거 하이펀을 0으로. 요거를 0으로. 그 다음에 감경력 50단위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단위를 요구 하니까 두 가지 수용사항 파악했으면 보조 세력값 측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축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축서식 대화상자에서 최소값 하이펀을 0으로 보이게 하려면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 회계가 잡혀 있어요. 숫자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적시적으로 숫자를 하자마자 여기가 0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다음 축 옵션에서요. 주단위요. 주단위를 고정으로 바꾸고요. 50이 아니라 100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닫기 하면 0, 100, 200, 300, 400 해서 네. 7번째 서식에 대한 요구조건 4가지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자, 남아있는 요구조건은 8번 요구조건으로서 네. 해당 법내에 대한 요구조건 법내명 변경해 출력 형태는 판매가, 판매수량, 갈록구름이 단위점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줄바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수정해야 되니까 법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네, 법내 서식이 아니라 네,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 법내 항목 중에 이름 수정이 필요한 법내인 판매 수량 단위 점 선택하고 편집 버튼 클릭. 계열 이름이 참조로 되어 있는데 직접 입력하세요. 네. 판매 수량 갈로 단위 콜론 점 갈로 닫기 이렇게 수동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바뀌는데 맞아? 맞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클릭해서 적용. 자, 남아있는 요구조건 9번 남았습니다. 네, 9번은 도형력 설명선 있는 도형 모델로 둔 사각형 설명선을 사입한 다음에 최다 판매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삽입 탭에 도형 삽입하려고 하는데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는 차트가 삽입이 안 돼서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모서리 등분 사각형 설명선은 설명선의 두 번째입니다. 설명선의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시작 위치 문제지 출력 참조해가지고 한 여기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비값은 U자 제목 정도 너비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값은 이만큼 차지하게끔 네 해서 놓아요. 네 이렇게 삽입했고 글자 입력합니다. 최다 판매 타이핑으로 그대로 키보드 타이핑으로 바로 입력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적인 부분 자체는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차트 영역 안에 삽입된 도형은 차트 영역의 글꼴로 맞춰줍니다. 다섯 번째 요구 조건 차트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로 해. 이 요구 조건에 맞춰주세요. 네, 그래서 글꼴의 자체와 크기는 굴림의 11 홈 탭에 도형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의 자체는 굴림의
크기는 11로 해 됐고. 자, 그 다음에 내용물의 정렬력, 네, 세로 가운데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글자 색깔력, 글자 색깔 검정색, 글자 색깔 검정색, 체육 색깔력 흰 색깔, 체육 색깔 테마색의 첫 번째 흰 색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요 부분 처리요. 네, 해당 요 노란색 마름모 조절점을 한 요 정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네, 완성했고요.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네, 그래프 작업 100점 차지합니다.